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사랑이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카플란 센터거든요. 카플란이 브리스톨에 런던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브리스톨에도 캠퍼스 있지만, 그래서 이 학생이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톨 캠퍼스는 갈 수 없고, 브리스톨 런던 캠퍼스에서, 파운데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수의대를 성공적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경험담을 생생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씨,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 소개를 하고 카플란 센터 소개 드리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목이랑 그 과목마다 난이도가 어땠고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과제랑 시험 타임라인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수의대에서 중요한 SAQ랑 무크라고 따로 보는 게 있거든요. 인터뷰 대신에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학 생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주로 학교를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AP 과정이라는 걸 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수의사가 하고 싶었어서, 근데 또 영국이 막 동물 복지 같은 게 굉장히 좋고 수의학으로 엄청 잘 알려진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한 10학년 때쯤 이제 영국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10학년을 좀 하다가 마치고 입학을 했고요. 제가 있었던 센터는 카플란 인터내셔널 컬리지 런던으로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코스를 했고요. 이제 브리스톨의 베트너리 사이언스 코스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위치가 런던 브리지 바로 옆에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가고요. 바로 옆에 포로 마켓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점심 사 먹기도 좋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이제 단점은 아침에 가끔 등교할 때 사람이 너무 붐비긴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있어서 좋은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좀 신축의 5층 건물이라 안에 공간도 널널하고 수업도 사람 대비 공간이 되게 큰 느낌이고요. 런던 막 웨스트민스터, 소호 이런 중심지랑 대중교통 한 2, 30분이면은 다 갈 수 있고 위치적으로 되게 좋고요. 안에서는 이제 세 가지 파운데이션 코스랑 프리마스터 코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업 과목이랑 해야 되는 과제 같은 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 이제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인데 일단 쓰는 교재 자체는 A레벨 할 때 쓰는 교재를 쓰고요. A1, AS랑 A2에서 배우는 거랑 같은 커리큘럼인데 이제 개념 위주로 만 알고 있으면은 뭐 시험 문제 풀거나 과제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고요. 근데 일단 A레벨 기준으로 2년 정도 동안 공부를 하는 거를 저같이 1월 시작 코스의 경우 6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예습을 좀 미리 해놓고 복습도 해야 되고 이제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서머리 퀘스천 이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유사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화학에서 마지막 부분 텀2에 유기화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심도 있게 들어가가지고 좀 막판에 거기에 좀 많이 붙잡혀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과제는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 메인 모듈 exam을 보고 그게 25%, 그다음에 lab report 35%, 그 end of module exam 그거가 40% 들어가는데 lab report가 가장 쉽고요. 그리고 end of module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이 수업은 그냥 교과서는 딱히 없었고, PPT 위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요. 수학적인 난이도는 진짜 거의 없는 수준이라,
네, 그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약간의 암기 같은 게 필요하고요. 통계 용어나 아니면은 샘플링 이 부분에서 암기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는 리포트 50%, 시험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포트를 할 때 이제 엑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좀 미리 능숙하게 할 줄 알면은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이게 더 좋은 리포트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외국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 학생들 경우 어려워하는 사람을 아예 보지는 못했고, 네, 네, 그랬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 프로젝트고, 이거는 40% 성적만 넣으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좀 공을 많이 들였었던 과목이기도 해요. 일단 자신이 직접 정한 주제로 한 2,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쓰는 게 최종 목표인 그런 수업인데요. 어, 이걸 하면서 이제 뭐 사이테이션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좋은 자료를 찾는지, 아카데믹하게 글 작성하는 방법 같이 대학에서 되게 필요할 만한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주제는 advancement of genetic modification skills and its ethical dilemma on animal testing, a balance of innovation and morality 였는데요. 이제 수의학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약간 질문 세 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지고 저의 주장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처음에 일단 프로젝트 프로포설이라고 제가 이 주제를 왜 선택했고 자료는 얼마나 많고 이걸 하는데 난이도가 어떨 것 같고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갈 거고 이걸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오케이를 받으면 그거 이제 드래프트를 써보고 그다음에 드래프트 피드백 받고 이제 마지막 최종 에세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 수업 내용은 초반에 빼고는 딱히 없고 거의 다 1대1로 피드백 진행되면서 하는 수업이에요. 네. 저는 막 수의학 관련된 팟캐스트 영어로 하는 그런 것도 좀 들었고, 예를 들면은 막 암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얘기하고, 뭐, 동물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이런 매주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그걸 들어보고 아니면은 그 work experience 저는 있었거든요. 아예 병원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쉐도잉 하면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좀 경험도 해보고 책도 관련된 거 좀 읽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같이 스위드 파운데이션 했던 친구들 중에 없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다 잘 찾아서 했어요. 이제 IELTS랑 그 학교의 EAP 수업 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의학과의 경우 IELTS가 전체 평균 6.5 하고 라이팅 7.0이 넘으면은 바로 수의대 입학 조건이랑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영어 관련돼서 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부분이라도 충족을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롤이 막 세 번 봤는데 7.5에서 8.0 사이가 나오고 라이팅이 항상 6.5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EAP를 주 4시간씩 들어야 됐었는데 제가 라이팅을 못했다고 라이팅만 듣는 게 아니라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수업을 모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영어 수준과 무관하게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수업만 하고 해서 이왕이면은 미리 IELTS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다 싶으면은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네, 별로 딱히 도움은 안 되긴 했어요. 이 부분은 학교가. 근데 이제 mid module exam
그 중간고사에서 IELTS랑 비슷한 카플란 자체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점수가 IELTS랑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저 기준을 충족하면은 두 번째 학기에서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IELTS보다는 묘하게 좀 더 쉬운 느낌이긴 해서 학생들 한 절반 정도는 2학기 때는 안 듣고 1학기 때만 들었습니다. 이제 1월 학기 기준으로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1월 초에 파운데이션 과정 시작하고 3월 말에 바로 SAQ를 내야 돼요. 그리고 4월 초에 그 SAQ를 내고 그 다음에 University of Westminster에 가가지고 랩 리포트에 대한 실험을 3월, 4월 그쯤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25% 들어가는 거 보고 랩 리포트 제출하고 5월에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시험이 끝납니다. 그 뭐지? SAQ가 사실은 인터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9월 학생들이랑 같은 때 제출을 하는 거라서 좀 그랬던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영 학생은 뭐 영어도 잘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왜 1월 시작을 해가지고 SAQ,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인터뷰는 안 하지만 페이퍼를 주고 그 퀘스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 좀, 그죠? 뭐, 노트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SAQ랑 SAQ랑 무크는 이제 파운데이션 할 때 수의학과를 진학을 하려면 이제 인터뷰 같은 게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브리스톨은 인터뷰 대신에 SAQ라고 2,000자 정도의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파운데이션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뭐 A레벨이나 뭐 IB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과제예요. 어, 제일 큰 부분은 팀워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항을 세 개를 주고, 첫 번째는 몇 자, 두 번째 몇 자, 세 번째 몇 자,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팀워크에 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내가 수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질 중에 수의사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할 때,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관련된 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futurelearn.com이란 데에서 무료 수의학 관련된 온라인 코스가 있어요. 6시간짜리. 이거를 대신에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작성을 해도 괜찮다.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경우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저도 제가 가진 그게 충분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걸 수강을 했고요. 그래서 작성을 하고 한 6월쯤에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세영학생 그러면 그 혹시 워크 익스피리언스 할 때 그 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네. 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했었어요. 네. 그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그 회사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큰 조직에서는. 그래서 개인 평원에 수도 없이 이제 연락을 해봐야 돼. 이메일 보내고 뭐 5군데가 아니라 뭐 20군데, 뭐 50군데 이렇게 좀 보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군데 한 군데서 와달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의대생들이 많으니까 의대생들은 거의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50군데, 100군데, 많은 사람 150군데 이렇게 이메일 돌려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사 일정이랑 시간표인데요. 1월 학기 기준으로 1월 초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4월에 방학이 좀 짧게 있고 그 다음에 2학기 시작 그리고 수업은 다 6월 중순에 끝이 나고요. 시험이 이제 시험이 6월 말에 끝이 나고 그리고 7월 24일에 결과가 나와요. 그때까지 거의 한 3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학교도 거의 안 나가고 별로 하는 거 없어가지고 실제 코스는 한 5개월 정도로 좀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타임테이블인데, 수의대 경우에 저희는 시간이 맨날 9시부터 1시나 11시부터 3시로 똑같았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듣고 주 5회 있는데,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아침 9시 수업이고 그 다음 수업이 오후 4시 막 이렇게 좀 이상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주 시간이 바뀌는 거라서 좀 운에 맡겨야 되고. 혹시 이게 브리스톨 과정이잖아요. 혹시 브리스톨 대학교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그 유니버시티 오픈데이라고 약간 영국 대학들이 다 하는 건데, 오퍼 받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학생들 위해서 학교 투어 같은 거 해주고, 재학생들이랑 이렇게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교수님들 만나보고, 학교 코스 소개 듣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갔었고, 그리고 학교 카플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애들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저는 총 2번 가봤어요. 예. 네. 이건 이제 그냥 유학 생활 관련된 건데요. 일단 학교에서 클럽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정규 클럽도 있지만 대부분 막 그 주마다 바뀌는 게 많아서 매주 이메일을 보내줘요, 학교에서. 이번 주에는 막 언제 뭐가 있고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게 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도 가끔씩 참석을 했고요. 막 뮤직클럽?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부담 없이 원하는 날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처럼 막 한 번 가입하면은 막 매주 이렇게 나가야 되고 무슨 활동 참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 부담이 적어가지고 자유시간, 시험 기간 외에는 자유시간이 꽤나 있었던 편이고요. 그리고 방학 때 한 2주 되는 방학 있을 때는 더블린, 브라이튼 이런 런던 근교 여행을 저는 좀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뭐 평일에도 좀 내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웨스트민스터, 빅토리아 이렇게 세 군데를 저는 좀 자주 갔었고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네, 되게 런던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25년 1월 시작 기준으로 한국인은 한 10명 정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 그냥 학생이랑 교사들 국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사실 런던에서 그 하면서 본인은 어떠셨어요? 정말, 그죠? 여기 글처럼 좀 즐거웠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파운데이션 할 때는 진짜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아,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갔네요.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 주실 수 있어요? 음, 네, 일단은 좀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가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각오라고 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괜찮아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아무래도 좀 해야 대학을 가서 파운데이션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대학도 갈 거잖아요. 대학에서 좀 수월하게 수업 듣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의학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왜 되고 싶은지, 이런 거 잘 충분히 고민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어, 서영 선생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